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이어서 봅니다. 194페이지 보시면요. 문제집 194페이지 제4절 비과세 양도수익입니다. 여러분, 비과세 양도수익은 별표실 여러분들이 3개 하셔야죠. 올해 또 최근에 개정 내용도 있고 그런데 문제집이 최근에 개정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내용도 반영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또 시험에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양도소득 또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대표용 문제를 보시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고자가 국내 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 가정하면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한다. 자,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는 그 비과세 요건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비과세 요건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요. 고액 토지가액에서 저액 토지가액을 뺀 이 차액이 큰 편 토지가액이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요거 큰 편의 4분의 1 이하입니다. 그래서 요거 1번이 맞죠, 여러분들? 예. 2번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냐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서 양도할 때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다가구 주택이요. 요걸 구획된 부분별로 각각 이걸 분리해서 양도하지 않고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해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 단독주택 양도로 봅니다. 하나의 주택 양도로 봐요. 그래서 다가구주택, 우리가 지방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하여 분리된 부분을 일구의 주택으로 봤어요. 공동주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서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근데 종합부동산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봤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다가구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봤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주택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 양도를 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든가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고분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몇 년이요? 5년이요. 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고분양에서 세대 합쳤을 때는 학가일로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로 보고요. 혼인은 5년입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 자 10년이 아니라 5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에서 혼인한 날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를 본다는 거. 또 니은번이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고분양에서 세대 합쳤을 때 학간 날부터 몇 년?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를 본다는 거. 기간 가로놓기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6개월 동안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보유한 제한 받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2년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를 이제 국내에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해야지 비과세인데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때 그 중에 특례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꼭 그 해설 거기 보세요. 화살표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 있어야 돼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합니다. 요거 다시 한번 구조를 보시면 1년 이상 반드시 1년 이상을 거주하던 주택에 써야 돼요. 자, 그래서 뭐 10개월 거주하던 주택, 지금처럼 6개월 동안 거주하던 주택은 안 돼요. 부득이한 사유 양도할 때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이라든가 질병의 요양이라든가 근무상 형편, 근무상 형편은 되는데 요 사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요. 자, 사업상 형편은 안 되고 취약이나 질병에 의한 근무상 형편, 또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했어야 됩니다.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을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2년 보유 요건의 예외로서 부득이한 사유 양도 요거 나오면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자,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또 부득이한 사유 확인하셔야 돼요.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해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화기지, 사업상해편 안 되고요.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개월 거주한 주택이면 요거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유기한 제한 받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으로서 양도당 시 실거래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전부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된다 그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가액이 아니라 양도차익, 양도책 전액에 대해서 이거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억 초과액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이요. 어떤 주택이 고가주택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 만약에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요거요. 예. 자, 실거래가 12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억 자, 초과 부분에 대해서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를 합니다. 과세를 하는데 12억까지는 이게 비과세예요.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액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1세대 주택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전액 과세한다 땡, 전액 비과세한다 자 땡입니다. 틀려요. 자,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액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세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가 되는데 다만 양도차익 전액 과세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는 안분 계산합니다. 12억까지 비과세인 걸 빼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전부 틀렸습니다, 여러분. 12억 초과액 부분만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도 틀렸고, 자, 대표용 문제 또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다음 중에서 소득세법상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모두 묶인 것은 그랬는데, 자, 여기에 기업번부터 리을번까지 다 전부 다 비과세 소득인데요.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파산 선고에 의한 처음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법령에 정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하고 그와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해서 산정한 면적 이내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주세에 관한 특별법정에 따라서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사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이거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적도라는 게 일제시대 때 측량된 것을 바탕으로 돼 있고 또 옛날에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측량 자체가 또 이게 또 부정확하고 또 그 다음에 종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GPS로 인공위성으로 정확하게 측량하고 또 이거 디지털하는 작업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지적재주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다시 측량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계가 달라졌어요. 야, 이거 네 땅 아니잖아. 다시 측량해 보니까 야 내놔. 그래서 너 가져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토지 현상은 변동이 없고 지적공사상 면적만 이렇게 이제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그러면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또 그 다음에 면적이 감소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실제 토지를 실제 주고 그 다음에 대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자, 토지는 그대로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공부상 면적이 늘어나서 이 조정금 지급받을 때 주는 주체도 요거 공적기관이고 그러니까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요거 비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 소득 얘네들 네 가지 꼭 알아두시고 시험에서는 여기다가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이나 또 8년 제촌 작용농지 양도소득을 집어넣고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아닌 거에서 물어볼 수 있는데 어떤 걸 집어넣을 수 있냐면 우리가 8년 제촌 작용농지 8년 이상 농지 소지에 대해서 제촌하면서 작용한 농지, 8년 제촌 작용농지 양도소득이라든가 자, 또 그 다음에 일정한 농지 대토로, 법령이 정하는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 자, 요것은요, 여러분, 요건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감면소득이에요. 조세 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이기 때문에 감면소득이요. 그래서 비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아닌 거 그러면 얘네들 집어넣고 물어볼 때 얘네들 들어있으면 얘들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네 가지 비과세 소득과 또 감면 소득을 여러분 구별해서 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 소득 네 가지 꼭 기억합니다. 또 한 가지요.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경계 확정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공부상 면적이 봅니다. 공부상 면적이 감소돼 가지고 지급받은 조정금 있죠? 요 조정금. 요거는 비과세하고요. 비과세하고. 그 다음에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비과세하고. 그 다음에 공부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당한 요 조정금 있죠? 요거는 취득가격에, 양도채 계산 시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고요. 자, 이것도 알아둡니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돼서 요거 징수당한 조정금은 이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다 팔 때 토지를 취득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니까 양도소득세, 양도채 계산할 때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공무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하고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당한 조정금은 양도채 계산 시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비교해서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우리 196페이지 31번, 32번은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뭐 시험에서 예전에 19회 시험, 20회 시험 때 나오고 그 이후에는 독립화 문제로 나온 적은 없고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거라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31번 문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세 관련해서 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교환해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몇 년 이상 나오는데 여러분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기간은 무조건 3년이에요.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에서 기간 무조건 나오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 취득 몇 년 이내 법령에 따라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법령에 따라 수용 등이 되는 경우 포함해서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요? 요거 4분의 1 이하야 한다는 거. 4분의 1 이하이면 비과세, 소득세를 뭐 한다?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이 아니라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요거 3년 4분의 1 비과세요. 자, 문제를 제대로 안 보고서도 요걸 답을 골라낼 수 있겠네요. 4번입니다. 32번 어떤 거냐면 법령 규정에 따라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갑소유 A농지의 가액 5억 원을 을소유 B농지의 가액 Y원, 자, 미정으로 해놨네요. 와 교환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A농지의 가액은 B농지 가액보다 크고 모두 국내에 소지하고 있으며 등기됐고 교환에 의해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지에서 거주 경작한다고 가정하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에서는 요거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할 때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 경작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어요. 자, 어떻든 간에 비과세 요건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요. 고액 토지가액에서 저액 토지가액, 미정이죠? 저액 토지가액을 뺀 요 차액이 큰 편 토지가격에 5억에 얼마요? 4분의 1 이하야 돼요. 4분의 1 이하. 그러니까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니까 요 차액이 큰 편 토지가격에 5억에 4분의 1 이하, 작거나 같아요. 이하란 말은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억에 4분의 1이면 여러분 5억에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거기 1억 2천. 자, 5억에 4분의 1이면 자, 요게 1억 2,500만 원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게 이제 1억 2,500만 원. 그러면 차액이 1억 2,500만 원보다 작거나 같게 돼 있는 이 식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그 1억 1,000, 1억 2,000, 1억 2,000 이런 거는 그냥 출제자가 임의의 수를 적용한 거예요. 임의의 수를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고 식의 의미가 제대로 돼 있는 것은 5억에서 자, 고액 토지가 저액 토지가를 뺀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 자, 그래서 5억의 4분의 1. 자, 그래서 1억 2,500만 원보다 작거나 같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 식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3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1세대요. 1세대를 구성할 때는 고자매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데 배우자 없이도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자,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억번부터 리을번까지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는 건데, 자, 요 문제는, 자, 그런데 배우자 없는 때도 1세대로 보는 특례 규정인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번 보니까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했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단독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몇 세요? 30세 이상이 돼요. 30세 이상이고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을 때 배우자 없어도 단독세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상속반자 재산이 1세를 구성하기 충분. 이런 건 사유가 안 되고요. 자, 나이가 몇 세 이상이 되냐면 30세 이상. 노치는 노총각 세법에서는 30세 이상일 때 단독세 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을번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요거 몇 프로요? 40% 이상 이해야 됩니다. 40% 소유하고 40% 수준 이상 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 한번 숫자 보면서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는 주택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세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준중위 소득 40%인데 이것까지 시험에서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한번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번 문제 거기 해설에 배우자 없이도 단독세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가볍게 한번 보시면 돼요.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된 경우 단독세 구성할 수 있고,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일정 소득이 있을 때 자, 이제 단독세 구성할 수 있다는 거. 기준중위 소득 몇 프로? 40% 수준 이상이다. 이런 정도를 한번 유의 있게 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8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34번 문제예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1세대가 양도는 이제 국내에 1주택을 고가주택 제외하고요.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는 몇 년? 2년 이상이어야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는 보유한 지역에 몇 년 거주까지 해야 돼요? 2년 거주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해외에 있는 양도일 이제 국내 1주택이면 되니까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계산에 포함하지 않고요. 또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되니까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는 상관없고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거 다만 그래서 2년 보유하면 비과세인데 다만 조정대상 지역 내 조정대상 지역 공급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자,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 2년 거주까지 해야지 비과세라는 거. 2번이요.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거나 가정부로 별거주인 경우에도 각각 1세대를 본다는데 틀렸습니다. 부부는 아무리 여러분요 주소를 달리하고 그러더라도 동일한 1세대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 주택은 자, 부산에 있는데 남편은 주소를 부산에 두고, 자, 부인 명의 주택은 서울에 있는데 주소를 서울에 두고 그러더라도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여러분. 자, 부부는 자, 가정부라 이런 거 별거중 뭐 이런 거를 세대 분리 사유로 인정하면 다 가정부라라고 얘기하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소를 달리하거나 그러더라도 동일한 1세대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1세대를 판단할 때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했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 자 당연히 포함하고요. 4번이요.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 때는 하나의 주택 양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해당 고유자가 선택한 순수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 순서를 어떤 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유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을 봅니다. 시험에서는 뭐 바꾼다 그러면 보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을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35번 문제요. 35번 문제 여러분이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별 표시하시고 잘 보셔야 되는데요. 소득세법상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1세대 1주택을 양도했는데 동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해서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서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더라도 1주택을 보지 않는다. 틀렸죠, 여러분들?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죠. 나는 팔았는데 이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 이전을 아직 안 해감으로 인해서, 등기 지연으로 인해서 내가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이 사람한테 나 팔았다, 이런 걸 입증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2번이요.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주택은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도 1세대 주택으로 본다. 자, 틀렸습니다. 우리가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실질과세원칙상 공부상으로는 주택인데 실제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국토의 개입 및 이용하는 법률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내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의 토지는 자, 몇 배까지 비과세냐?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수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수를 비과세합니다. 그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자,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올해 새롭게 시행된 내용인데 도시지역 내 같으면 종전까지는 그냥 건물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역 밖은 10배 간단했었는데 올해 도시지역 내가 세분화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거기 여기서 자세히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설이 안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비과세되는 주택 부토지 범위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요. 부수토지 범위가 개정이 되는데요. 올해 새롭게 시행이 되는데 먼저 도시지역 내 또 도시지역 밖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같으면요. 종전까지는 무조건 5배였다가 이제 도시지역 내 수도권 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다. 자, 공업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다. 자, 그러면 여기는 건물 정착 면적의 3배까지 비과세합니다. 3배까지만. 자, 근데 수도권 내에 녹지 지역에 있다. 수도권 내에 녹지 지역이면 요거는 5배예요. 자, 그리고 도시지역 내 수도권 밖이다. 자, 그러면 요거는 5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도시지역 내는 원래 원칙적으로 5배까지, 건물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비과세하고, 도시지역 밖은 여기 10배까지, 건물 정착 면적의 10배까지 비과세합니다. 근데 단,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자, 도시지역 내에 수도권 내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만 몇 배라고요? 3배. 요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도시지역 내는 5배고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비과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꼭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그라미 3번은 도시지역 내 수도권 내 토지 중 주거지역 내 토지니까 건물 정착 면적 몇 배요? 3배까지 비과세입니다. 3배. 5배 틀렸죠? 3배까지 비과세하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제외하고 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자, 주택을 분할해서 1세대 1주택을 분할한다. 1주택을 분할한다는 것은 전기톱으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지분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거냐? 1주택을 분할한다는 것은 구분 등기하는 건데 1주택을 분할해서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이거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지 않고 1세대 2주택 양도가 되는 겁니다. 1세대 1주택 양도가. 자,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요. 5번입니다.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한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항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 비과세되는 부수토지까지 일정 면적까지 부수토지까지 양도속을 비과세하는데 이때 항상 주택과 함께 양도될 때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를 비과세하는 거지 주택
토지만 따로 한다면 이건 토지양도입니다. 토지양도로서 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보면은 주택과 함께 양도될 때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거지. 자, 부수토지만 따로 양도하면 토지양도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 보시면 36번 문제는 뭐 여러분이요 편하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쭉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반복되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3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00페이지 37번 문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 1세대주택 특례거나 아래 문장 중 가론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 그런데요. 요게 이제 여러분이요, 요게 개정이 돼서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먼저 박스 안에 봅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상이 지난 후 신주택을 취득해야 돼요? 인터벌 1년이요. 지난 후 신주택을 취득해서 다음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주택으로부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신주택 취득일부터 일반적으로 종전주택을 3년 내 양도하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2번 내용이 있죠. 종전주택도 조정상적이 있고 신주택도 조정상적이 있다. 이때는 이게 지금 요 규정이 가나 요 규정 다 삭제입니다. 여러분 삭제하시고요. 자, 어떻게 개정이 됐냐 그러면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개정이 됐냐? 이게 이제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자, 먼저요. 종전주택이 있습니다. 종전주택이 있고 요거 팔고 이사 가려고 신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신주택을 취득했고요. 그랬을 때 이 신주택 요 전에 이 종전주택 취득 후 얼마 지나서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되면 1년 경과 후에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됩니다.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돼요. 자,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됩니다. 그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이에요, 여러분? 요거 일반적으로 3년 내에 양도를 하면 종전주택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요. 자, 근데 다만 여기 이제 3년 내 양도죠. 3년 내 양도.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3년 내 양도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종전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종전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신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요, 그럴 때는 종전까지는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1년 내 처분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세대 전원이 여기 이사 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자,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하기만 하면 2년 내 양도하면 종전주택을 그러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154조 이제 규정을 적용하는데, 다만 이제 신주택으로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사를 와야 되고 이런 규정이 삭제됐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둘 다 정상적이 있을 때는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2년 내 양도하기만 하면 그러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제시에서 2번에서 가나 요거 삭제합니다. 둘 다 삭제하고요. 그래서 그냥 2년 내 양도,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2년 내 양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가번이 특히 이제 가번을 삭제하면 되겠네요. 나번은 신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이렇게 남겨놓고요. 가번은 아예 삭제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개정 내용 요거 숙지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자, 그래서 가번은 삭제입니다. 가번은 삭제.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 취득하고,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일반적으로는 3년 내 양도인데 다만 둘 다 정상적일 때는 2년 내 양도로 바뀌었다. 신주택으로 1년 내 이사 와야 한다. 이런 규정은 삭제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 주택 수익 계산할 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자, 양도세에서는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만약에 90% 지분을 갖고 있고 을이 10%입니다. 자, 공동 소유주택입니다. 공동 소유주택. 자, 그럴 때 공동 소유주택이요. 자, 그럴 때 양도속세에서는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수여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아닙니다. 자, 양도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수여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공동소유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되,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고, 또 일정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를 초과한다거나 또는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이럴 때는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 소유주택,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양도소득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종부세 양도세에서는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예요. 그래서 여기서 1번 지분이 가장 큰 자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 보니까요. 1세 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양도세에서 자, 겸용주택은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이에요. 다만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요. 그래서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입니다. 근데 이건 주의할 것은 이따 나오지만 고가주택이 겸용주택일 때는 아니에요. 고가주택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자, 그래서 주거 부분과 주거 외의 부분을 분리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그래서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일반적으로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지만 고가주택일 때는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으면 이제 2번 같은 것은 고가주택이 아니라는 그런 단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실정 같으면. 자, 없으면 실정 같으면 제가 바로 이의 제기를 하겠죠. 예. 그 다음에 3번 법령이 정하는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 각각 일개 수용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일개 주택을 수용하는 것을 봐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자, 원래 농어촌 소재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자, 몇 년 내 양도한다. 양도시기 제한 없고 그냥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1세 1주택 양도를 봅니다. 농어촌 소재 주택, 농어촌에 소유하는 상속 주택, 이농주택. 자, 그렇습니다. 근데 귀농주택, 농어촌 소재하는 귀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요거 5년 내 양도해야 한다는 귀농주택을 5년 내 그러니까 귀농주택 취득한 날부터 일반 주택을 5년 내 양도해야 한다는 그 양도시기 제한이 있어요. 농어촌 주택 특례에서 이 귀농주택만. 4번이 이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주택 이상 법령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은 제외하고 하여튼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2021년 1월 1일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하는 계산한다.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삭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틀렸고요. 이제 개정이 돼서 다주택자가 최종적으로 1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까지는 보유기 하는 리셋 규정, 즉 무슨 얘기냐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지 비과세였는데, 자, 지금 이 규정처럼요. 근데 이제 이 규정이 삭제가 되고 이제 다주택도 양도하는 그 주택 종전 취득일로부터 보유기한을 계산합니다. 옛날에 4년 전에 취득했다 그러면 다주택 맨 마지막에 양도하는 그 주택 4년 전에 취득한 그때부터 보유기한을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리셋 규정 이거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한 계산한다. 이 규정이 삭제됐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둡니다. 이제 개정됐습니다. 이거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4번도 이게 지금 현재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8번은 1번도 틀렸고 4번도 현재 개정이 돼서 이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다주택자도 다주택 양도할 때 그 다주택도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기한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판단 시 거주기한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까지 기간으로 하고요. 그래서 38번 문제도 여러분이 별표 시해놓고
개정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가 추가해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39번 문제로 갑니다. 202페이지 39번 문제는 1세대 2주택 특례에 관한 거죠. 주택이 2개인데도 1주택 양도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주택 양도로 특례인데 여러분이 쭉 여러분들이 이거 잘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같은 이런 것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를 보는 거지, 상속계 이상 소유했던 그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라는 거예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상속 개시 당시에 일반 주택이 있었고요.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주택이어야 돼요. 상속 주택을 먼저 상속받고 나중에 일반 주택 취득한 건 안 돼요. 상속계 당시 일반 주택이 있고 나중에 주택을 상속받아서 1세대 2주택이 됐어요. 그러면 내 의지로 소유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가 포인트예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요거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요거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거죠. 몇 년 내 양도해야 한다. 양도 시기 제한은 없고, 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근데 이 상속받은 주택, 요걸 먼저 양도하면 요걸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요거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양도로서 과세가 된다. 1세대 2주택 양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가 포인트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요. 문화재 주택도 2번 질문, 문화재 주택 특례도 똑같아요.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요거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양도로 보는 거지, 문화재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문화재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번이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구분양에서 가로 안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포함하고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양친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하지는 않고 둘 중에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다른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자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포함해서요. 자, 동거분양에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 2주택이 된 경우는 학관으로 몇 년이요? 이거 10년이요.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주택 양도로 봅니다. 4번 혼인은 5년 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부득이한 사유 양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5번 질문 한번 볼까요? 수도권 밖의 주택 특례인데 취약이나 근무상편, 질병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소유자는 주택과 수도권에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 포인트. 이것도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안 되고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 주택 양도가 되고, 또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 취약, 질병요양, 근무상편 같은 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사유 해소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요거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 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 포인트. 자, 수도권 밖의 수전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요거 일반 주택 먼저 양도한다는 거, 수도권 밖의 주택 양도하면 과세라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취약이나 질병 요양이나 근무상여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사유 해소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일반 주택 양도해야 한다는 거. 이런 거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는 1세대가 국내 1주택, 고가주택 아니고요. 등기된 주택인데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1번에 취득 당시 조정 대상적인 서울특별시 소유자는 주택을 3년 4개월 보유하고 그 보유한 중 2년 2개월 거주한 후 양도.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라도 여기에 2년 이상 보유했고 또 보유한 중 2년 이상을 거주했으니까 1번 비과세입니다. 2번이요. 부산광역시 소유자는 주택을 1년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로 출국한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여러분 해외 이주, 해외 이민은 자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여러분, 자 이민 순수하게 양도소득세 회피하려고 이민 가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이민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민은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는 정당한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또 취약이나 근무상여편으로 1년 이상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도 역시 또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예요. 이 두 개, 해외 이주, 해외 출국, 이 두 가지는 꼭 확인할 거.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했어야 됩니다.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출국했으니까
반대로 뒤집으면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년 미만 부에도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보유기간 고지간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주택을 1년 보유하고 6개월 거주하던 중 양도한 경우로서 기익재정비 용이 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 자, 이주한 경우, 요거 아까 부득이한 사유, 자, 1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을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형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6개월 거주하던 주택이기 때문에 안 돼요. 만약에 1년 이상을 거주했다 그러면 2년 보유를 못했어도 이 대전광역시 소재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6개월밖에 거주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2년 동안 해외 거주를 필요한 근무상표현으로 세대전을 출국했다. 자, 그럼 역시 이거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면 보유기간 고지간 관계없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은 광주광역시 소재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세대 전에 출국했으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자, 건설임대주택 특례 5번은 건설임대주택 특례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이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건설임대주택 특례는 당연히 이 2년 보유기간, 이 보유기간 예외, 보유기간 거주간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이 예외는, 2년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는 반드시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1세대 2주택이면 안 돼요. 건설임대주택 특례인데, 임대주택 특례요. 요거는 이 건설임대주택 1세대 1주택이고요. 이 건설임대주택이 있는데, 이 건설임대주택을 요 시점에 임차를 했어요. 자, 그래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취득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양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도세에서 보유기간은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따져요. 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에요. 2년 미만이에요. 자, 그러더라도 2년 미만 보유했다 할지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비과세 받으려면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취득이 아니라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거주기간이 몇 년이요? 요거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유수도 비과세입니다. 건설 임대주택 특례요.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건설됐어야 돼요. 그래서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든 공공 건설 임대주택이든 건설 임대주택, 임대주택으로 처음부터 건설된 주택이 임대주택이 요 특례에 해당되는 거지. 내가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집을 사가지고 임대한 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5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비과세입니다.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요. 3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41번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세 1세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는데요. 그 보유기간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면 1번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의 경우는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몇 년? 2년 이상이어야지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2번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상속이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했던 기간을 통산합니다. 자, 요거 일반적으로는 상속 개시로부터인데 이런 경우에는 돌아가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요.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보세요. 1세대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할 때 갑이라는 피상속인을 상속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 상속이 개시됐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 전에
자, 부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고 부인이 상속받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상속계 실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했던 기간이 1년, 그 다음에 을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보유한 기간이 1년이면 1세대주택 비과세 2년 보유기간 계산할 때 상속계 실전에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했던 기간도 통산합니다. 그래가지고 2년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자, 그러면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을 때는 달라요. 자식하고 부모가 따로따로 살았다고 쳐요. 자, 갑이라는 피상속인, 을 상속인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시점에 상속이 개시됐어요. 피상속인이 1년 보유, 상속인이 1년 보유, 상속받아. 그럼 몇 년 보유로 따져요? 1년 보유로 해요. 이게 일반적인 거죠. 상속 개시로부터 보기한 따집니다. 근데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였던 기간도 통산합니다.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세대원 간 증여인 경우 같은 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한 및 거주 기간과 증여 후 수증인의 보유한 및 거주 기간을 통산한다 그랬습니다.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예규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보유하던 주택이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에는 우리 집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 이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 후에 그 보유기간을 다 통산합니다. 공사기간 통산해요. 또 5번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도정법 같은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무너짐, 노후 등으로 인해서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이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보유하는 통산하는데 공사기간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2년 보유기간 따질 때. 그래서 공사기간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소실, 무너짐 등으로 인해서 노후 등으로 인해서 재건축한 경우에는 멸실 전에 그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보유하는 통산하지만 공사기간 통산 안 한다. 근데 4번처럼 도정법에 의한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공사기간도 통산한다는 걸 주의합니다. 42번 문제 여러분요.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 받지 않는 거 여러분이 쭉 한번 또 반복되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43번 문제 여러분요.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지적재주소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라서 경계박정으로 지적공사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오버한다고 그랬어요?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당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산 시에,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입니다. 2번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2주택 이상 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외 주택을 2021년 1월 1일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한다. 이거 삭제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규정이 개정되기 때문에 2번도 또 틀린 지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제, 이렇게 틀린 지문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리셋이 아니라, 이게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그 주택의 종전취득일로부터, 그 해당 주택의 종전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해당 주택의 종전취득일로부터. 자, 이렇게 해서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틀렸습니다. 개정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 용도에 따른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다? 그럼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당연히 그렇겠죠? 4번이요. 이런 건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비과세권을 충족한 주택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어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즉 허위계약서 작성했다는 얘기죠.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인데요. 그럴 때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 예산한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 이 차액과 양도세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와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작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뺍니다. 자,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세에서 뺀다. 여러분, 거기 적은 금액입니다. 큰 금액 틀렸어요. 그리고 뺀다에다가 여러분이 요 의미를 뺀다. 요 의미는 뺀다에다가 이렇게 써 있지만 우리 뭐라고 읽냐면 추징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적은 금액을 뺀다는 말은 추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추징한다.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뺀다, 추징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작은 금액입니다. 자,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꼭 기억할 거. 비과세 감면 다 배제. 그 다음에
적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뺀다. 뺀다는 말은 어떻게 읽으라고요? 추징한다. 이렇게 의미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6페이지 44번 문제를 보시면요. 44번 문제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 상인 1세 1주택을 고주자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권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매매계약 체결일 나와 있고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5억 3천, 양도시 시가의 실거래가액이 5억 원. 자, 그 다음에 갑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이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를 보니까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은 5억 3천, 실제는 5억 원. 그럼 업계약서 썼다는 얘기죠? 업계약서 썼다는 얘기고. 자, 이런 경우에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는 자, 봅니다.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이 지금 5억 3천하고 5억 원하고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매매계약서상으로는 이게 5억 3천이죠? 5억 3천. 자, 그 다음에 실지 거래한 가액은 이게 5억 원입니다. 그럼 업계약서 썼죠? 자, 이랬을 때는 매매계약서의 전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이요. 차액이 얼마입니까? 차액이? 네, 차액이 3천만 원.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액이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 계산해본 산출세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자,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자, 그러면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액과 이 차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둘 중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뺍니다. 자, 그러면 둘 중 적은 금액은 또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요 금액으로 뺀다는 말은 이 금액을 추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추징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요게 만약에 여러분요, 그냥 여러분 이 규정은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냥 비과세 안 해, 허위계약서 작성했어? 그럼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하고 그냥 무조건 5천만 원으로 그냥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차액과 비교하냐면 업계약서나 땅 계약서를 조금밖에 안 썼는데 전체 책임을 지우게 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요, 요 차액이 요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액이 만약에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5억 6천이에요. 그래서 차액이 6천 원이에요. 그러면 둘 중 적은 거 어떤 거요? 5천만 원. 요게 이제 5천만 원으로 자 과세하는 거고 추징하는 거고. 그래서 요 둘 중에 요거로 하는 거고 적은 거예요. 둘 중.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자 업계약서나 땅 계약서 많이 쓰면은 요거로 하는 거고. 만약에 요게 이제 금방처럼 3천, 5억 3천 계약서상 거래가액이 그러면 차액이 3천이다 그러면 둘 중 적은 금액 요만큼만 책임을 지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자. 허위계약서 작성했다 그러면 비과세 감면 배제 작은 금액 차액과 둘 중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뺍니다. 뺀다는 말은 추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적은 금액 뺀다도 한다 뺀다 이거 추징한다로 읽으시고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여기부터는 이제 고가주택과 관련한 게 나와요. 그래서 45번 문제부터는 고가주택과 관련한 내용. 올해 또 개정이 있고 그래서 또 중요합니다. 개정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겸용주택 사례 문제 좀 나오는데 잠시 쉬었다가 요거 설명드리고 또 양도세 계산 과정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